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제가 봄을 맞이해서 이번부터는 이렇게 의상을 바꾸어 봤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검은색 니트를 입고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는 봄도 오고 조금 더 밝은 색깔의 맨투맨을 입고 좀 더 밝은 분위기에서 방송을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봄을 맞이해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 채널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서 또 자주 다루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봄날의 사랑 이야기 굉장히 어울리는 만큼 한번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이 사랑과 도파민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동안 제가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인문학자나 철학자의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과학 이야기를 빌려서 또 사랑에 대한 탐구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이 화학물질이나 과학에 대해서 상식이 아주 풍부하진 않기 때문에 책 하나를 참고해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도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참고한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이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이 화학물질과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인간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화학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도파민 계열의 화학물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계열의 이제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화학물질이 굉장히 어떤 대립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마 요즘에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이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은 우리 안에서 어떤 기대감과 관련된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어떤 걸 추구할 때, 욕망할 때 이 도파민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같은 화학 물질들은 지금 현재와 관련된 감정이라고 해요. 그 내용은 제가 들고 있는 책인 이 사랑이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에서 도파민과 사랑이란 챕터에서 다룬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전달드리면서 제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삶에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그것을 되게 추구해 갈 때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성취감이라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엄청난 성취감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종의 도파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딘가로 갔을 때, 뭔가 열심히 했을 때, 그 도착했을 때, 거기서 엄청나게 큰 쾌락과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 고된 연습을 견뎌내는 이유는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메달을 땄을 때 느껴진 그 엄청난 이제 기쁨을 기대하면서 사실 그 긴 시간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느껴진 이 기대감과 관련된 화학물질이 바로 도파민인데 이것이 사랑과도 굉장히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 초기에서 특히 사랑이 시작될 때 우리의 뇌 속은 이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에 지배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에게 끊임없는 기대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계속 저 사람이 만나고 싶고 만나면 굉장히 큰 기쁨과 마치 우리가 메달을 땄을 때 같은 그런 환희와 성취감에 가까운 그런 기쁨의 감정이 드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연애 초기에 진입했을 때 인간이라는 종을 신체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도파민에 사로잡히도록 이제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애 초기 때 우리는 저 사람을 끊임없이 보고 싶어서 달려가게 되죠. 여러분 혹시 이적의 그 하늘을 달리다라는 노래 가사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사를 보면 마른 하늘을 달려서 그대에게 계속 가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대에게 계속 가고 싶고 그대에게 안기고 싶고 그대가 너무 보고 싶고 우리 흔히 연애를 하게 되면 같이 있어도 보고 싶다. 옆에 있어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보고 싶은 대상, 계속해서 가고 싶은 대상, 도착하고 싶은 그런 기대감의 대상으로 연애 초기에는 상대방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연애 초기에 우리를 사로잡는 게 도파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 어떤 과학자들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애 초기에는 이런 일들이 많죠. 상대방 집 앞에 찾아가서 깜짝 놀라게 해준다든지 이제 그 순간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깜짝 이벤트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도파민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도파민의 작용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상대방은 나에게 현재가 아니에요. 현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래인 거죠. 끊임없는 기대감의 대상이고 계속해서 다가가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고 아무리 스킨십을 하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속삭여도 그걸로도 계속해서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파민의 작용이라는 게 현재에 머물면서 채워지는 것과 관련된 화학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이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은 항상 중독이랑 연결되는데요. 도박을 한다고 했을 때 도박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따게 되면 도파민이 엄청나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도파민의 쾌감과 희열을 또 맛보기 위해서 또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도박을 했는데 돈을 엄청 잃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도파민의 엄청난 어떤 배신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돈을 딸 거라고 기대하고 도박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엄청 잃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도파민은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우울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도박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약간 일종의 조울증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게, 아, 이번엔 될 거야. 분명히 될 거야. 이 엄청난 희열이 올 거야 라고 믿고 딱 그 뭐 카드 패를 열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엄청 우울이 떨어지죠. 하지만 도파민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기대를 시킵니다. 아니야, 다음 판을 하면 그때 봤던 그 쾌락을 다시 맛볼 수 있을 거야. 또 하지만 또 엄청난 그 낙하가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우울감이 일어나지만 다음엔 또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만약에 얼마를 땄다 그러면 이 도파민 수치가 엄청 올라가면서 엄청난 쾌락을 우리가 이제 선사받게 되는 건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 무언가 그 쾌락을 기대하게 하고 그 기대가 달성되었을 때 느껴지는 엄청난 이 쾌감을 주는 것이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의 특성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그 쾌감을 맛보도록 우리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애 초기에도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싶은 이유가 이 도파민의 작용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 신체는 엄청난 쾌감을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너무 보고 싶어서 만나서 엄청나게 이제 행복하고 기쁨을 느낀 다음에 헤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게 만들고, 근데 만약에 상대가 약속 장소에 안 나왔다라든지 이러면 혼자서 굉장히 또 이제 불행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파민의 역할인데, 뭐 애프터가 안 왔다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기대한 바로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도파민의 복수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파민의 어떤 기제에 따라서 진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량을 찾아서 저 멀리 숲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숲으로 떠나게 만드는 힘이 도파민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곳에 가면 내가 딸기를 발견해서 당분의 맛을 보면서 엄청난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야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식량을 찾아서 저 숲까지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황야에 머물면서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 기대감의 힘이 없다면. 그래서 이 기대감의 힘이라는 게 항상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또 현대 사회에서는 또 부정적인 중독과도 굉장히 이제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가령 SNS 같은 데서도 알람이 뜨면 거의 대부분이 빨간색 불빛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숲에서 산딸기 같은 걸 발견했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과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아, 저 빨간 색깔 알람을 클릭하면 내 글에 대한 굉장히 좋은 반응이 달려 있을 거라는, 좋아요가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의 느낌과, 저 숲에 가서 저 빨간색 딸기를 발견했을 때 저걸 따서 먹으면 굉장히 달콤하고 내 생존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 마음이 사실 동일한 기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를 도파민의 사회라고 하는데, 도파민의 사회에서 이 도파민이 작용하는 방식이 바로 연애 초기의 방식이라면, 근데 이 도파민 작용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게 아니라 특히 하나의 관계에서는 초기에 한 이제 뭐 1, 2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도파민의 작용은 끝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면 요즘 연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파민이 이제 사그라들 때 상대방이 처음처럼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상대방을 만나러 가는 길이 처음처럼 그렇게 설레진 않고, 연애 초기에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 보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달려가서 만나면 너무나 기뻤었는데, 그런 형태의 기제가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 아, 이거 권태기가 왔구나, 내가 더 이상 저 사람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혹은 상대방이 연애 초기에는 그렇게 날 보고 싶어 하고 선물 갖다 주고 막 이벤트 내주더니 요즘에 시들시들해요, 어떡한 거야, 사랑이 식은 건가요, 뭐 이렇게 고민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런 시점이 보통 도파민의 기제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제 이 시기를 사실 이제 잘 건너야 되는데, 이 시기를 잘 건너지 못하면, 아, 사랑이 식었나 보다, 사랑이 끝났나 보다, 더 이상 사랑은 없나 보다 하고 뭐 연인 관계가 이제 헤어지는 경우라든지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도 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새로운 도파민과 새로운 설렘을 느끼고 맨날 보고 싶은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가?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상태의 삶도 너무 피곤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 같으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데, 인생의 항상 연애 초기 같으면 맨날 그 사람 보고 싶고 맨날 연락하고 싶고 맨날 편지 보내고 선물 주고 싶으면 과연 다른 일이 제대로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인간은 이 도파민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초창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도파민의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다른 종류의 화학 물질들이 지배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역이 펼쳐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로토닌과 엔돌핀과 옥시토신을 지배하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옥시토신과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지배하는 상태란 무엇이냐? 현재에 만족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드디어 상대방이 나에게 미래가 아니라, 나에게 기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저쪽에 있는, 나에게 멀리 있는, 그래서 내가 계속 가고 싶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이제는 내 일상의 일부구나, 내 삶의 일부구나, 내 곁에 있는 거고 상대방과 있는 게 현재구나, 이 현재를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익히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화학 물질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커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게 되고, 상대방이 존재하고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또 좋아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함께 산책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다정한 행복감, 상대방이 막 도망갈까봐 안절부절하면서 매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항상 곁에 있고 함께 뭐 산책을 하고 거닐고 매일 영화를 보고 요리를 해 먹으면서 느껴지는 그 어떤 다정한 행복감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도파민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관계의 두 번째 단계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파민형 인간에서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하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근데 뭐 그런 분들도 있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고 권태롭다. 그 짜릿한 자극, 짜릿한 설렘을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뭐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서로 계속해서 뭐 새로운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이벤트를 마련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도파민을 계속 찾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현재가 되는, 서로가 서로의 미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이 삶 속에서, 이 현재 속에서 머물면서 행복을 나누는 어떤 안정감의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저는 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사랑 이런 단계를 잘 밟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도파민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어떤 도파민에 작용하는 그런 이벤트들은 계속 생길 수 있겠죠. 하다못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집을 찾아가거나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가거나,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이제 기대를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저 아름다운 여행지에 가면 정말 멋진 행복이 기다리고 있겠지, 저 유명한 맛집에 가면 정말 맛있는 그런 음식이 기다리고 있겠지, 이 모든 게 도파민의 어떤 작용들인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또 다른 어떤 좋은 설렘이 있는 것들을 향해 이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조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상대방 그 자체가 나의 도파민이 작용되는 그런 대상은 아니게 된다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상태가 굉장히 서글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대방이 그렇게 날 욕망해서 보고 싶어 하더니 이제는 나보다 새로 개봉한 영화를 더 보고 싶어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서로에게 너무 이제 중요하고 소중한 삶의 일부가 되는 거고, 이제 함께 이 삶을 구성해가는, 이 삶을 만들어가는 현재의 존재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또 새로운 것들을 꿈꾸어 나간다면, 또 그 새로운 설렘의 대상들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 나간다면, 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 사랑의 문제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라는 존재는 물론 또 처음에는 아이 자체가 나에게 되게 설렘의 대상이기도 하고, 아이가 되게 보고 싶고, 또 아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에게 하나의 도파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함께 살아나가면서 살을 부비고, 항상 서로의 일부가 되면서 함께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의 삶 속에서 그냥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고, 또 서로의 그 사랑의 현재가 유지되면서 또 함께 뭔가를 또 추구해가고, 함께 여행을 가고, 또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해가는 과정들이 전 굉장히 좋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사랑이라는 게 뭐 20대 때처럼 10대 때처럼 상대방이 나한테 안달하지 않으면 사랑이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랑에도 어떻게 보면 더 한 단계 다른 단계가 있다는 거, 사랑이 그런 식으로 성숙할 수도 있다는 거, 사랑이 또 다른 형태로 그 형태를 바꿀 뿐이지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뇌과학적인 진실이 알려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전 최근에 그럼에도 육아라는 육아 에세이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 육아 에세이 집에서 저도 이 육아를 하면서 나눴던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담아내기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육아라는 에세이 집에서 제가 썼던 이야기들 대부분이 이 옥시토신과 엔돌핀과 세로토닌의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담기는 이야기들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를 하나의 도파민적 대상으로 품고 막 그 아이에게 달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이와 보내는 그 소소한 일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도파민의 기제에 종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도 이 현재에 머물면서 사랑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봄이 찾아왔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봄날과 함께 좋은 사랑, 또 따뜻한 사랑, 현재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지우와 카푸치노 수도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